주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문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북도당에 대한 입당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먼저 도의 기자실에 들렸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익산 시민 여러분께 저희 생각과 각오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난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 최정우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설레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 고향 익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매우 특별한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985년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와 도시정책, 건설, 교통, 산업의 육성, 지역균형 발전, 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토교통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또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창업과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에게는 고향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고심했던 매우 값지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탓에 익산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하시는 한결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 살고 있는 나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과 딸, 손자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희망 있는 우리 익산이 되어야 합니다. 익산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시민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사람과 기업, 물류가 모이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익산이 가진 사회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은 무척 많습니다. 먼저 익산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우리 익산 시민이 있습니다. 권역 거점 상급병원이 함께하는 대형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최첨단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 익산역이 있습니다. 익산은 왕도입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식품이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함께 아직은 작지만 미래 신산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사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상품화하고 미래 신산업과 첨단 기술을 보태서 보석과도 같은 우리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대동여지도를 그렸지만 지금 우리는 대익산여지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된 도시간 연대를 통해서 익산을 메가시티로, 메가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광역교통과 혁신 일자리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익산시가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서도 정책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예산과 법률,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확실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인물,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뚝심 있게 실행해 나갈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제도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적인 젊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익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정책으로,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결정된 정책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낸다는 봉산궤도의 불굴의 의지와 개척 정신으로 온 힘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보조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 혁신적인 공약을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이것이 결국 익산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산적한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더 큰 익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메가시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풍요롭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저 최정호가 익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더 큰 익산 발전이라는 여정에 넉넉한 품으로 저를 받아들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저한테 해주시는 최대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산업이 아직 새로운 신산업도 착근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도 점점 쇠퇴되어 가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대반전을 시킬 것인가. 여기는 그냥 기존의 관행대로 국가 예산 공모사업 따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과제, 좀 더 미래를 보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그림화에 추진하는 것이 지금은 서서히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익산시 발전을 그게 도모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역만 하자, 우리 교통망만 하더라도 좀 익산역 중심으로 어제 발표한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선정이 됐다는 그건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갈 것인가. 우리의 재정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의 돈을 끌어오고 다른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그건 정말 우리 익산 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시장이 능력을 발휘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돈도 끌어와야 되지만
국가 사업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기지 이전만도 그렇고 앞으로 무수한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부여에서 익산까지, 그리고 이제 익산 장수간 도로하고 이제 함여를 거쳐서 국가 19클래스를 거쳐서 이제 익산 장수간 IC하고 호남고속도로 만나는 JC에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만, 이것도 천안 논산 간 경쟁 방지 조항 때문에 민자유치 협약 실시협약, 그때는 그런 조항들이 이제 일부 민자유치 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이렇게 경쟁 방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교통량이 전환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경쟁 방지 조항이 있지만 우리가 경쟁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필요하다면 오다가 부에서 말고 익산까지 안 온다면 반쪽짜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논리를 펴고 정말 얼마나 경쟁 방지 조항에 저촉을 대고 얼마나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재추정해보고, 단순히 이제 경쟁 방지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포기해야 돼, 이런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이건 국가 기관망이고 국가가 이건 빨리 조속한 연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더 큰 정책,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사고와 추진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 분야와 그 SOC 분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SOC 사업은 더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도로망 계획, 그 철도망 계획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낮아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그 관련 부처와 국토교통을 포함해서 협력해서 최대한 당길 건 당기고 또 새로 필요한 건 하겠다. 아까 뭐 서부 내륙 고속도로 이것도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기존의 조항 때문에 우리가 주춤주춤 하다 보면 그래 맞아. 그 때문에 안 되지. 이해가 되는 바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물러선다면 그냥 뭐 기다려야죠. 근데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어떻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또는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또는 인근에 같은 비슷한 도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것만 왜 경쟁 방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 과정 중에 이제 드리는 어떤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건 좀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존의 틀을 깨자, 더 큰 프로젝트를 해서 익산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기업도 유치하자. 근데 기업도 유치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사설에서 이렇게 합니다. 100일은 내가 기업이 있고 예산이 있는 곳에 시장에 나가 있겠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정도의 각오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일,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쟁 방지 조항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소수 통장간 고속도로가 지금 소수 통장 안에 부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지연이 되잖아요. 그 천안 논산 고속도로로 그 민자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2030년까지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경쟁 방지 조항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단계로 한다고 이렇게 국가계획이 세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설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춘석 그 의원이 그 어차피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 자체가 20년 후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획위원장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막강한 그 노력이었지만 그걸 인해서 일단 10년 동안 앞당겼단 말이죠. 또 토지 부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 시장 신분으로서 공정관계 조항에 어떤 그 문제점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관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토부 예전에 국토부 시절에 많은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 생각하시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토부 인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건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이제 공무원은 항상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누구의 친수관계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업무를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살려서 정말 치밀한 논리와 또 이런 방법을 해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이런 조항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과 제도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좀 틀을 깨고 해보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무지 어렵죠. 그래서 뭐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필요하면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추진을 쉽지 않으면 그건 뭐 그 정부에서 정한 그런 완공 기간대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기다리지 않고 한번 돌파를 해보는 그런 의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결실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 시민이 똘똘 뭉치는 게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 시장이 된다면 이제 그런 시민의 마음을 함께 얻고 같이 한 힘으로 노력하고,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 많은 그런 소위 힘을 가진 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관님, 네. 지금 뭐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인데 거의 출마 기자회견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다음에 출마 기자회견 할 때는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다 좀 아껴서 다 다듬어 가지고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실 때 네.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냥 이것은 그냥 가십거리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선을 통과를 하고 경선에서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한 일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접어두고라도 만약에 여기에 그 시장 이렇게 선거에 나왔는데 되면은 좋은데 낙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다시 도전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출마를 안 하셨다. 네, 여기에 익산 시장에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요. 네. 앞으로는 저 간사님, 저 가정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익산시장이 반드시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익산시 여기 기자실을 자주 방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기자회견을 하실 때는 그들은 여기에서 하시는 게, 여기가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시장 후보로서 익산시를 위한 정책, 또 익산시를 위한 어떤 거라도 익산 시민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제가 이제 저는 열심히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시민께 다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도원의 강나온 기자인데요. 네. 이 지금 제가 도청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 만들어진 그 입장 기자회견문이 도청과 똑같은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골격은 같습니다만은 네, 거기에는 두 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먼저 벌써 말씀드린 건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도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도당에 당원 가입한 당원으로서의 각오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 제가 소명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는 이제 익산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파트 익산시 발전에 대해서는 큰 골격은 갔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익산 시민께 저를 당원 가입했다는 걸 말씀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익산 시민, 우리 익산시를 위한 그런 내용에 집중해서 또 일부 내용도 좀 더 저희 각오를 다지는 그런 워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기사가 뜬 걸 내가 봤더니요. 네.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렇게 기사가 썼어요. 네? 네. 입당을 하면서. 네, 네. 근데 그뭐 기사도 지방선거 출마로 공식화해야 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입당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공직자는 그 당원이 정치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말로 네. 공직을 그만두면서 이제 항공박물관장도 3년의 임기 중 제가 이제 1년 반을 남겨놓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일을 중요한 일은 이제 해놓고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입당을 할 수 없었고요.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원으로서의 의무,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로서의 그런 이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입당을 계기로 해서 저희 익산시 발전에 대한 저희 각오와 의지, 저희 방향을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런 건 저 출마 의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일찍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뭐 기자분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 강력한 의지, 익산시 발전만을 보고 가겠다는 저 최종호를 그렇게 부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